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6월에 시원한 숲 그늘에서 밤개꼬리의 노래와 작은 내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명상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이 너무도 매혹적인 안일 속에서 다시금 나를 이끌어 넣으려고 했다. 원래가 그런 안일을 위해 태어난 나였지만 심한 동요 속에 오래 시달려 온 결과 딱딱하고 엄숙한 태도를 꾸미게끔 되어 이제 그런 안일로부터는 영구히 인연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는 현재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 장소와 비슷한 뚜느 별장에서 바로 이 계절에 귀여운 두 처녀를 만났던 일이 생각났다. 이 추억은 천진한 것이었던 만큼 내게는 한결 그리웠고 다시 그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추억들을 연상하게 했다. 갑자기 나는 내 주위에서 젊은 시절 내게 감동을 주었던 모든 여자들을 다시 보는 듯 했다. 갈래 양, 그라팡 리드 양, 브레이유 양, 바질 부인, 라르나저 부인, 귀여운 여제자들, 그리고는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 자극적인 줄리에타까지 그러했다. 나는 마치 극락의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미녀들에게 빙 둘러싸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두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고 모두 내가 한 번은 열을 올렸던 상대들이었다. 나의 머리는 벌써 회색으로 변했으나 피는 끓어 흥분하고 머리는 나를 돌게 했다. 이리하여 전에버의 성실한 공민 45살에 가까운 근엄한 장자끈은 갑자기 사랑에 빠진 연인이 되었다. 이때 나를 사로잡은 이 도치는 갑작스럽고 광기 띈 것이었지만 무척 완강하고 영속할 것이었으므로 만일 내가 생각지 않은 무서운 불행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도치는 그토록 극히 격렬했다고는 하나 나의 나이나 처지를 잊을 정도까지는 이러지 못했다. 또한 이런 처지에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하거나 젊은 시절부터 가슴을 태우던 정열의 불길을 새삼 남의 가슴에 태워 옮기려고 시도하기까지에는 이러지 않았다.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이미 연애할 시기는 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때늦은 정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또 청춘 시절부터 실패만 거듭하던 내가 노경에 이르러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평온을 사랑하는 나는 가정 풍파를 생각하면 겁이 났다. 때레저를 사랑하는 내가 이 여자들로부터 받은 이상으로 강한 애정을 다른 여자들에 대해 갖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 그녀를 슬픔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 이 경우 나는 어떻게 했던가? 적어도 여기까지 읽어온 독자라면 벌써 짐작이 가시리라. 현실의 존재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나는 공상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자신이 열중하기에 적당한 어떤 존재도 발견할 수 없었던 나는
그것을 어느 이상세계 속에서 키워나갔다. 그러자 곧 창조력이 풍부한 나의 상상력은 그 세계의 내 뜻에 맞는 존재를 살게 해 주었다. 이것만큼 편리하고 풍부한 자원은 없었다. 나는 계속 황홀감 속에서 일찍이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었던 가장 유쾌한 정서의 급류 속에 잠겨 있었다. 지상의 인간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완전 무결한 피조물과 사귀었다. 그러한 피조물은 그 덕과 미에 의해 완전히 천상의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일이 없는 확실하고도 정답고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나를 둘러싼 아름다운 대상물과 사귀면서 하늘나라를 돌아다닐 것을 꿈꾸며 나는 세월이 흐르는 것도 있고 즐거운 생활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다. 다른 모든 추억을 잊고 빵 한 조각을 얼른 먹고 나서는 당장 늘 가는 그 숲속으로 달려가려고 서둘렀다. 그런 마술의 세계로 떠나려 하고 있을 때 나를 이 지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되지 못한 인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짜증을 참거나 숨기거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폭잘한 비난을 무릅쓰고 불친절한 응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염색하라는 평판이 쫙 퍼졌지만 내 마음을 좀 더 잘 알아주었으면 정반대의 평판이 돌아설 것이다. 열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마치 연이 실에 끌려오듯 심한 병의 발작과 계절로 해서 자신의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고통을 가라앉혀준 유일한 치료법, 즉 그 소식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천사와의 사랑은 중지되었다. 그럴 것이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연애할 여유가 있을 리 없으며 게다가 나의 상상력은 야외에서는 활발해지는데 방 안에서는 사그라져 버리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끔 이 세상에 드류아데스가 없는 것을 애석히 여겼다. 내가 바라는 사랑의 상대는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가정 풍파가 일어나 나의 마음은 한결 괴로웠다. 르바쉐르 부인은 내게 세상에도 없는 교묘한 아첨을 늘어놓으면서 가능한 한 그 딸을 내게서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전에 요새 살던 사람의 편지로 나는 이 사람 좋은 얼굴을 한 할머니가 나 모르는 사이에 때레저의 이름으로 여러 번 돈을 빚낸 것을 알았다. 때레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껏 비밀히 해왔다는 것에 더 화가 치밀었다. 이거 정말 무엇 하나 비밀히 한 일이 없는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대관절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상대에게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것일까. 올바크 일당은 내가 전혀 파리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골이 마음에 들어 거기서 눌러앉을 만큼 미치광이가 돼버렸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를 파리로 불러내려고 온갖 술책을 꾸몄다. 디더로는 당장은 정체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으나 우선 들레이러를 내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이 사나이는 내 주선으로 디더로와 사귀게 되었지만 디더로에게서 받은 인상을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내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이 태평스런 미치광이의 몽상에서 끌어내려 하는 것 같았다. 리스본의 황폐를 노래한 시집을 한 권 받았을 때 나는 아직 병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었다. 이 책은 저자 볼테르가 내게 보낸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저자에게 인사 겸 작품에 대해 한마디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띄웠다. 이 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훨씬 뒤에 가서 나의 성낙도 없이 출판되었다. 혁혁한 세도와 영광에 압도되다시피 한 볼테르가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의 비참함을 통렬히 비난하고 일체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한 나는 가엾은 이 사람을 본래의 그로 돌아가게 하고 일체는 선이라고 그에게 증명해 두려는 무분별한 계획을 세웠다. 볼테르는 언제나 신을 믿고 있는 채 했지만 실제로는 악마만을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신이란 파괴하는 것에만 흥미를 갖는 악이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의 부조리는 언뜻 보면 분명한 것이지만 모든 행운을 타고난 사나이가 그 행복 속에서 그만이 모면한 모든 재앙의 무섭고도 참혹한 양상을 그려냄으로써 동포를 절망시키려 할 경우에는 더욱 그 부조리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인간의 불행을 열거하며 이것을 음미하는 것에는 그보다 내가 능숙한 편이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공정히 검토했다. 그리하여 그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연 그 자체에서보다는 인간이 능력을 남용하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음을 나는 볼테르에게 증명했다. 이 편지에서 나는 그를 최대의 경의와 신중으로서 대했다. 나로서는 정중을 다한 셈이다. 더욱이 그의 자존심은 몹시 상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 편지를 직접 본인에게 보내지 않고 그 주치이며 친구인 뚜롱셴 의사에게 보내 그것을 전해주든 없애든 좋을 대로 하라고 했다. 뚜롱셴은 편지를 전했다. 볼테르는 극히 짧은 답장을 보내 자기는 병중이기도 한데다 또 병자의 간호도 해야 하므로 답장은 뒷날로 미룬다고 하고 문제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뚜롱셴은 이 편지에 자기 편지도 함께 보내왔는데 그 속에는 편지를 부탁한 사람에 대한 경의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승리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 편지는 두 통 다 아직 출판한 적도 없지만 남에게 보인 일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직필 그대로 다 내 잡문철 속에 간수되어 있다. 서간집 A 제20호와 제21호. 그 뒤 볼테르는 내게 약속했던 회답을 보내지 않은 채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깡띠들한 소설인데 나는 읽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